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교목실장 노철래 신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성공회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대한성공회가 설립한 열림, 나눔, 섬김을 교육 이념으로 하는 대학입니다. 성공회대학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회대학교를 설립한 대한성공회라는 교단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한성공회라는 교단 이름이 생소하거나 낯선 학생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일 교단으로서 성공회는 천주교, 러시아 정교회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독교 교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교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성공회에 관한 단편적인 이해 또는 이들로 인한 작은 오해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공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공회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늘 자신을 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성공회 교회는 열림, 나눔, 섬김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곧 열림, 나눔, 섬김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성공회 교회는 우리가 이러한 열림, 나눔,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성공회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열림, 나눔, 섬김의 정신은 이러한 다양성과 포용성의 바탕을 둔 열림, 나눔, 섬김의 성공회 교회의 정신에서 출발하며 여러분 모두가 이 성공회대학교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있는 길,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공회대학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곧 학교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아마 수강 신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학교 선배님들이 만나서 술도 한잔 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많이 조언을 해줬을 텐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분들 선배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 순간만큼은 선배님이라고 좀 호칭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네, 선배님 여기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IT융합자율학부 19학번 황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혜인 선배님. 네, 지금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혜인 선배님께 제가 대표로 한번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강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 수강 바구니 제도에 대해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 이전에 희망하는 강좌를 선착순이 아닌 임시로 넣어둘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임시로 넣어두고 나중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몇 학점이 되죠? 수강 신청은 기본적으로 19학점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학점 세이브 및 성적 우수 등으로 수강 신청 학점을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그러면 성적에 따른 그 추가 학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몇 학점일까요? 직전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4.0 이상이고 17학점 이상 들으신 네. 분들은 다음 학기에 3점을 추가하셔서 총 오. 22학점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 아까 얼핏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학점 세이브 제도 같은데 그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학점 세이브 제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9학점을 기준으로 최대 3학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고 네네. 누적된 학점 중에 4학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 좋네요. 그러면 수강 신청의 최소 학점은 몇 점이죠? 몇 학점이죠? 최소 학점은 따로 없고요. 네.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 이후에 2월 학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네네. 철회한 과목은 학점은 2월 되지 않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강 신청 기간에 실수로 수강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 신청을 추가로 하실 수 있는데요.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는 이미 주요 과목들은 정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성공회 대학교는 채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채플 같은 경우에는 졸업 전에 2가지를 들으시면 되는데 네. 채플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이수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료 학점 기준을 못 채운 경우에는 진급이 안 되나요? 수료 학점을 못 채워도 학년은 계속해서 진급이 되는데요. 1학년은 34학점 이상, 2학년은 68학점 이상만 받으시면 되는데 네네. 해당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료 증명서가 나오지 않을 뿐 학년은 계속 올라가고요. 졸업 전까지 130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님, 우리 동료분들 많이 군대에 가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공회 대학교도 군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네,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군의 러닝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중에 나라 사랑 포털에 성공회 대학교 개설 과목을 수강하시면 되고요.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계절 학기 기간에 또 신청하셔서 또 추가로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공 탐색 과목을 2학년 1학기 때까지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공 탐색 17학점 이수는 2학년 1학기까지 필수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공 탐색이라는 것 자체가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수강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탐색하기 위한 과목이다 보니 이전에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1학년인데 전공 수업을 미리 수강 신청하여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좀 답 부탁드릴게요.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미리 들으실 수 없으십니다. 네. 2학년 2학기인 4학기 차부터 전공을 네. 선택하고 해당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전공 탐색과 교양 과목을 들으시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강 철회 기간에 과목을 철회하고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수강 철회 기간에는 철회만 가능하시고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철회는 2과목까지 할 수 있고 철회 학점은 학점 세이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꼭 확인하셔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전공이 아니라 타 전공의 수업을 듣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학년 및 전공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수업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네. 승인을 받으시더라도 담당 교수님의 승인이 있으시더라도 과목 성격상 강의 규모에 따라서 반려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 덕분에 굉장히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속으로
맞습니다 하고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강 신청에 대해 좋은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제가 계절학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계절학기가 생소할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계절학기는 어떤 수업인가요? 여름 또는 겨울 방학에 3주간 집중적으로 이수학습을 할 수 있는 학기를 말하며 성적 취득은 정기 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휴학생도 계절학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휴학생도 계절학기 이수가 가능합니다. 휴학 기간 동안 5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휴학생이 계절학기를 통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휴학생 신분으로는 졸업이 어렵기 때문에 복학한 후 한 학기 이상 수료 후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절학기도 폐강이 될 수 있나요? 네, 수강생이 12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폐강이 된다면 수업료는 전액 환불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도 졸업학점에 포함이 되나요? 네,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들은 졸업 네. 학점이랑 평균 상점에 다 됩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님께서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강 신청에 이어서 계절학기까지 설명 다 드렸고요. 네, 이어서 LMS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시죠.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정보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수강 신청을 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나요? 온라인 강의는 3월 2일 개강부터 수강 가능합니다. ZOOM으로 진행하는 강의는 수강 시간에 맞춰 실시간으로 수강해야 하며 동영상 녹화 강의는 교수님께서 지정해 놓은 수강 기간 내에 수강하셔야 합니다. 지정 시간 이후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청강 신청이 승인되면 수강 신청 변경이 된 것인가요? 아니요, 청강 신청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동안 다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청강 신청 승인은 수강 신청 변경과는 관계없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빠르게 볼 수 있는 배속을 설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강의는 정해진 속도로 건너뛰기 없이 정상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중간에 건너뛰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수강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구간 점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과제물 제출 시 업로드 제한 용량이 있나요? 과제 제출 시 파일 1개당 첨부 용량은 기본 30MB이며 모든 형태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사이트 화면이 깨져서 나옵니다.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크롬 우측 상단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도구 더보기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팝업에서 전체를 선택한 후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와 캐시된 이미지 또는 파일 앞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왼쪽 상단에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개즘 없이 제대로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하여 강의를 볼 수 있나요? 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강의 시청, 질의응답, 출석 체크, 과제 등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공지사항 및 알림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의 경우 PC를 사용하여 접속하신 후 수강하시면 됩니다. 한 개의 계정으로 2개의 브라우저에 접속이 가능한가요? 시험 응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때 한 개의 계정으로 2개의 브라우저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생리공결, 백신공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리공결 종합정보 시스템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LMS에 반영됩니다. 생리공결 신청 후 별도로 게시글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공결 출석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확인 후 공결 처리됩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수강을 변경했는데 과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합정보 시스템과 LMS는 실시간 연동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동안 30분마다 동기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 선배님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물론 선배님보다 선배겠지만 제가 신입생들이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선배님이라고 호칭 부르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문융합자율학부 김지희입니다. 네, 지희 선배님. 네. 후배들이 다양한 질문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그 휴학 복학 쪽의 그 문의사항인데 휴학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휴학은 언제나 가능한 상시 신청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종합정보 시스템 바로가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인트라넷 학부생 서비스 학적 일반 휴학 신청을 해주시고 지도교수 상담을 한 후에 면담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승인됩니다. 그러면 군휴학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군휴학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휴학을 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휴학의 경우에 등록금 환불은 아예 불가하고요. 네. 복학학기로 이제 등록금이 이월되게 됩니다. 이월 금액은 휴학 일자에 따라서 차감되어 이월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등록 휴학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등록 휴학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를 하시고 휴학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일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확정되어 등록금에 반영된 후 전액 납부를 하시고 휴학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최대 가능한 휴학 6학기를 모두 사용했어요. 근데 휴학을 연장하고 싶어요. 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복학을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는 휴학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가 있고 창업질병의 경우 그리고 질병의 경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3가지의 경우가 해당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자퇴 후 재입학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자퇴 신청을 하시고 이제 면담 확인서를 제출하신 다음에 자퇴 승인을 받고 이후에 재입학 신청 기간에 재입학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휴학을 신청했어요. 근데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휴학이 연장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휴학을 하고 복학 예정 학기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미복학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학 예정 학기에 복학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휴학을 다시 신청하셔서 연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군휴학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학이 가능하겠죠? 네, 휴학 기간이 자동으로 이제 군휴학의 경우에는 2년이 설정이 되지만 원하신다면 4학기 전에도 복학 신청을 통해서 복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휴학, 복학 쪽에도 다양한 질문이 있었지만 더 궁금해하는 부분이 전공 신청 그리고 변경 부분이에요. 전공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전공 신청은 이제 3학기부터 가능하고 전공 변경도 가능하신데 그건 5학기 차부터 가능하시고 6학기 이후에는 불가하십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기간 내에 내가 전공 신청을 하지 못했다. 그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공 과목의 수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 변경을 하면 내가 변경했던 그 전에 취득 학점은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변경 전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들은 교선으로 자동 변경이 되고요. 졸업 이수 학점인 130학점에는 여전히 포함됩니다. 네, 그러면 휴학 중에 전공 변경이 가능할까요? 네, 전공 변경 및 신청은 재학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평생 교육사 과정 어떻게 이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과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 졸업 사정 시에 자동으로 복수 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주시니까 저도 같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성적이죠. 사실 여러분들 대학 생활에서 성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저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학사 경고인 것 같아요. 그 성적을 좀 안 좋으면 학사 경고라는 걸 받게 되는데 학사 경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해 학기 성적이 평점 1.5점 미만인 학생에게 매학기별 학사 경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처음에는 이제 본인과 전공 주임 교수에게 통고가 되고 만약에 2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까지 그 사실이 통고합니다. 아유, 우리 보호자, 우리 부모님들까지 그 소식이 전달이 된다면 좀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학사 경고 그게 과연 몇 회가 돼야 제적 상태로 돌아가죠? 네, 재학 기간 중에 연속 3회 혹은 누적 4회를 받을 경우에 성적 불량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그러면 학사 경고로 인한 제적 처리를 좀 구제받고 싶어요. 뭐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학사 경고를 받은 학기의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그 다음 학기 종강일 이내에 섬긴 비교과 대학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인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학사 경고를 횟수에 누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한 학기를 다녔는데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11월에 제가 국립대를 갔어요. 제가 여자지만 11월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국립대를 가게 돼서 한 달을 못 채웠어요. 2학기 성적을 과연 인정이 가능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으로 당해 학기의 성적을 100% 환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아직 좀 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졸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우리 성공회 대학교 졸업 이수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18학번부터의 졸업학점은 130학점입니다. 교양학점 34학점과 전공학점 그리고 전공 탐색 과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학과에서 학부로 소속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졸업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죠? 네, 학과에서 융합자율학부로 소속을 변경한 17학번 이전 학생의 졸업학점은 마찬가지로 130학점이고 교양학점과 전공학점, 전공 탐색으로 마찬가지로 구성됩니다. 그 군복무한 친구들의 그 많은 질문인데 제대 후 복학을 했어요. 근데 소속 변경을 했는데 졸업 요건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전공 졸업 요건은 무조건 융합자율학부의 요건을 따르고 하지만 이제 변경 시기나 학번에 따라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그 졸업 연기를 신청했어요. 그걸 학사학위 취득유예라고 하는데 학기 말에 별도로 졸업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졸업 연기의 경우에는 학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사학위 취득 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수료 상태예요.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네, 수료란 학점은 모두 취득하였으나 전공별 추가 졸업 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따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졸업 신청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졸업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거 만약에 그 졸업할 때 요구하는 어학 성적표 있죠? 네. 예, 어학 성적표 그 어학 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졸업이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하며 수료 처리가 됩니다. 아, 수료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수료와 졸업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재입학에 대한 부분도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1학기를 마치기 전에 자퇴를 했어요. 1학기를 꼭 마쳐야 제가 재입학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적 후에 최소한 한 학기가 경과를 하신 후에 재입학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입학은 어떤 경우 신청 가능하죠? 네, 학칙에 의하여 재입학 같은 경우는 재적 시 소속 전공이나 학과의 입학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재적생의 경우 언제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적 시 소속 전공이나 학과의 입학 정원 결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출석에 대한 부분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료화면 보시죠. 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취업자 공결 제도의 대상은 8학기 이상, 재학생 중 전일제 취업자이며 대상 수업은 정규 학기 중 수업 시간과 강의실이 배정된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 이후 학기 중 총 2회 제출해야 하며 취업 즉시 취업자 출석 인정원을 1차 제출하고 학기 종료 2주 전에 2차 제출합니다. 단 1차 제출 시기가 학사력상 기말고사 2주 직전 후인 경우에는
한 번만 제출합니다. 출석 인정 사유 및 기간과 증빙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학 측에 명시된 출석 인정 관련 자료 안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새로운 선생님 모시고 이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에서 학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기범 선생님. 네, 제가 앞으로 좀 열림교양대학에 대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그 열림교양대학은 무엇일까요? 열림교양대학은 성공회대학교의 모든 신입생들이 4개의 융합자율학부로 입학하여 학부나 학과 소속이 아닌 열림교양대학 소속이 됩니다. 열림교양대학 소속 학생들은 일정 학년까지 교양대학에서 제공하는 가치, 대안, 실천 역량이 함양한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게 됩니다. 전공을 선택하기 전까지 열림교양대학에서 제공하는 대학생활 세미나라는 과목에 편성이 되게 되며 해당 교과목들의 교수님들이 각각 신입생들의 지도 교수님으로 편성되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십니다. 아, 그렇다면 그 교양 영역은 크게 어떻게 구분되나요? 네, 성공회대학의 교양 영역은 크게 과목 지정 필수와 영역 지정 필수로 구분이 됩니다. 과목 지정 필수 영역은 교양 필수 영역으로 졸업을 위해서는 꼭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이고, 영역 지정 필수의 경우는 교양 선택 과목으로 졸업을 위해서는 일정 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 교양 영역 중에서요, 과목 지정 필수 과목들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어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졸업을 위해서 필수로 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활 세미나 1, 2, 그리고 인권과 평화, 과학기술과 에콜로지,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말과글, 사회봉사, 채플 등의 과목들이 있으며, 신입생들의 경우 대학생활 세미나, 말과 글 과목은 열림교양대학에서 직접 반을 편성하여 수강 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양 영역 중에 영역 지정 그 필수 과목은 어떻게 이수하면 될까요? 교양 영역 필수는 성공회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 목표를 반영하여 3가지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이 우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치 역량, 두 번째, 대안 역량, 세 번째, 실천 역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 역량 안에 또 인간, 인권, 생명, 평화, 민주시민 3가지 역량이 있고요. 이 3가지 역량 중에 2 영역에서 최소 1과목 이상 6학점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대안 역량의 경우는 융복합적 사고 능력, 조사 분석 정보 활용 영역, 대안 제시, 문제 해결 3 영역 중 2 영역에서 최소 1과목 이상 이수하셔야 되고, 실천 역량은 연대와 공동체적 실천, 민주적 소통 영역에서 최소 1과목 이상 6학점을 이수해서 총 18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굉장히 그 교양 교과목 수강 신청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지정 필수, 즉 교양 필수 과목의 경우 대학생활 세미나 1, 말과 글 과목의 경우는 교양대학에서 신입생들의 수강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그 외에 채플이나 인권과 평화, 과학기술과 에콜로지, 데이터 활용 및 분석, 사회봉사 등의 과목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수강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활 세미나 1과 말과 글 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은 필수 과목인 만큼 잊지 말고 꼭 수강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고요. 성적이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종합정보 시스템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한 다음에 인트라넷으로 들어가서 학부생 서비스 메뉴를 보시면 거기에 졸업 메뉴에 졸업 자가진단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과목 지정 필수 과목 이수 여부랑 영역 지정 필수 과목 이수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와, 굉장히 좋은 설명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좀 더 이것도 알고 싶어요 하시는 거 있으면 열림교양대학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가 장학금이 뭔지 사실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현정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가 장학금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좀 신청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고요. 네네. 1유형과 2유형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하기를 통해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신청할 때 학생 은행 공인 인증서가 필요해요. 네네. 없는 학생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신청 완료한 다음에는 그 가구원 소득 심사를 하기 위한 부모님 가구원 동의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동의 절차까지 다 완료된 학생들만 이제 국가장학금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저는 되게 국가 장학금이라고 해서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국가 장학금 신청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심사 결과가 학자금 지원구간, 연구관에서 8구간까지 이제 결과를 받는 학생들에게만 국가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성공회 대학교에서는 지금 0에서 3구간 학생들까지는 국가 2유형 장학금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청 기간이 지났을까요? 언제죠? 네, 이미 1차 기간 때 신청을 완료한 신입생들도 있고요. 공식 신청 기간인 신입생 대상으로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3월 16일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하고요. 올해 국가장학금 1유형 장학금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다자녀 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들이 많이 인상이 됐으니까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같으면 바로 신청할 것 같아요. 3월 16일, 네, 3월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요, 국가 근로장학금도 있어요.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장학금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일까요? 네, 국가 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시급과 근로 시간을 계산해서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청을 완료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 때 참여 신청을 완료한 다음에 2단계 신청 때 그 어떤 근로지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희망 근로 신청 기간 때 근로지를 선택해주면 이제 신청이 완료된 거고요. 그 신청 후에 각 근로지에서 신청한 학생들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후에 선발이 완료된 학생들만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소득 구간이 0에서 8구간까지만 그 결과가 나온 학생들만 선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아무나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적에 대한 기준이 당연히 있겠죠? 네, 네, 있습니다. 다만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 없이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 같은 경우에는 0에서 8구간까지만 해당이 되면 모두 일단 참여 기회는 주어지는 거고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 80점 이상, 그다음에 국가근로장학금은 7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되고요. 네. 그 직전 학기 취득 학점이 12학점 이상으로 두 가지 네네. 장학금 모두 1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없지만 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수여하기 위해서는 1학기 성적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고학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국가 장학금에 대해 좀 저도 생소했는데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정말 친절한 설명해 주신 우리 조현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 장학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말 학생들이 가장 궁금할 우리 성공회 대학교 교내 장학금에 대해 좀 김미라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내 장학금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네, 장학금 지급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는데요. 학비 장학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성적 장학금이나 복지 장학금처럼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에서 감면되지 않고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근로장학금이나 기업 포상장학금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활보조 대가성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감면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나중에 포상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교내 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을 신청해야 되나요?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이 부담돼서 신청하는 장학금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복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장학금에는 열림, 나눔, 섬김, 희망 총 4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 국가장학금에서 설명해 주셨던 소득분이랑 연계되는 열림, 나눔, 섬김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에는 가계 곤란 사유만으로도 선발하는 희망장학금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성공회 대학교만의 되게 특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청 기간이 언제일까요? 장학금 신청 기간은 3월 2일인 개강날부터 시작이 되고요. 총 4주 동안 4월 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나중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학비 감면 장학금을 2개 이상 수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선발이나 지급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죠? 우리 대학은 교외 장학금을 먼저 배정하고 교내 장학금을 후순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300만 원의 등록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장학금 250, 복지장학금 100만 원을 만약에 수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장학금이 35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비 감면 장학금을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전액 장학금 300만 원으로 지급이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다른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장학금 지급 절차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학비 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사전 감면이 되고 나머지 남은 차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고 입학을 하기 때문에 입학 이후에 장학금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감면되지 않고 후지급 처리, 쉽게 표현하면 학생한테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학생에게 지급되지 않고 대출 상환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5월, 늦어도 6월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입생들이 좀 많이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대신 2학기 때는 꼭 1차에 사전 감면 받으시면은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교내 장학금을 수여하기 위한 기준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을 하고 평균 평점 1.5 이상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수강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수강 신청을 12학점만 하라는 게 아니라 12학점보다 많이 해서 12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평균 평점 1.5는 학교 기준으로 학사 경고만 안 맞으면 받을 수 있다입니다. 네,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녀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성공회 대학교는 굉장히 훌륭한 교내 장학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잘 설명해 주신 김미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네, 계속해서 성공회 대학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있으니까 여기 네. 보시고. 네, 저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전임상담원 최인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최인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상담센터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네,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진로라던가 또 어떤 학업, 그리고 또 대인관계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신건강적인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공인된 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그 상담 전문가와 1대1로 함께 고민하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인 상담, 또 심리 검사,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진로 심리 상담 어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전문 기관입니다. 와, 진짜 좋네요. 저는 상담을 좀 누군가가 저를 상담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성공회 대학교 학생이라면 다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 상담센터에서 가능한 심리 검사들과 그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 심리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채널로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그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있는 이커리어에 탑재되어 있는 온라인 검사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사들 나한테 맞는 필요한 검사들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 결과 프로파일을 자세한 해석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또 상담실 바로 내방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실에 어떤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어떤 검사들을 실시하신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심리 전문가와 1대1로 검사 결과 해석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디테일한 이용 가능한 검사들에 대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검사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온라인 쪽에 지금 이제 자가 검사로는 CSD 성격 강점 검사, 또 대인 관계 검사, 네오 성격 검사, 홀랜드 적성 탐색 검사, MLSD 학습 전략 검사 등이 있고요. 네. 이런 검사들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 대학 생활하면서 꼭 한 번씩은 해봤으면 좋을 어떤 굉장히 유용한 검사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측면에서의 나의 현재 적응 상태, 성격적인 어떤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MMPI-2와 문장 네. 완성 검사 등이 있고요. 네네. UNI 진로 탐색 검사, 학습 검사, 또 기질과 성격을 볼 수 있는 TCI 검사, 또 MBTI 성격 검사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성공의 대학교 학생이라면 다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상담이랑 그런 검사 외에 학생 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혹시 있을까요? 개인 상담과 심리 검사는 언제든지 연중 네. 상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일정한 시기에 특정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기 초반에는 그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좀 스크리닝하고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자살 예방 특강 등이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의 어떤 심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어떤 특강 프로그램 등이 있고 네네. 또 심리 검사 기반의 어떤 워크숍, 네. 그다음에 또래를 돕는 또래 상담, 네. 또 그다음에 그 소수의 몇 명이 학생들이 서로 간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애를 증진하는 집단 상담, 네네. 또 캠페인 형태의 심리 건강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제가 조금 더 그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그 생활하면서 혼자 힘으로 버티기 또 그리고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한 어떤 정신과적인 처치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물 처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더 풀배터리 같은 어떤 심리 검사 평가가 요구될 때 그렇지만 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학생상담센터에서 그런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쪽에 신청을 해주시면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으면 바로 이용했습니다. 상담도 해주시는데 또 진료도 봐주시고 또 특강도 들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있는 이커리어 센터에서요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거기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접수 확인하는 대로 신청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이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굉장한 고급 정보인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조차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최인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견 교환 유학, 해외창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과 학생들을 상호 파견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로 외국어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해당 외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파견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고 다양한 국가로 파견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파견 교환학생은 응시 당시의 학기 포함 3학기 이상 이수자로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 성적을 가지고 응시 자격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능력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매년 9월, 4월 중 지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학과 성적, 면접, 학습 계획서, 언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필리핀 해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중국창 과정이 있습니다. 1년간 프로그램 이수 이후 복수 전공 및 학점 인정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필리핀 해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1년간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영어를 체험적으로 익힘과 동시에 국제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창 과정은 8개월 동안 중국해양대학에서 실용 중국어 및 비즈니스 위주로 교육받으며 이후 3개월 동안 일반 무역, 유통 등의 비즈니스 관련, 문화산업 관련 회사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제교류 파견 프로그램은 2022 1학기까지 연기되었습니다. 2022 1학기에 선발하여 2022 2학기에 출국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역 상황인지 엄격하게 판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교육 프로그램은 본인이 해외 출국하고자 하는 직전 학기의 선발 과정을 진행하니 지원 조건을 미리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가로는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이며 해외창 국가로는 필리핀, 중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금 외에 현지 숙박비 등 생활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및 파견 대학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 유학은 말 그대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교 학생 간의 1:1 상호 파견 제도로 1학기 혹은 1년 동안 현지 대학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학습을 진행한 후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며 상호 대학 간의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해외창 과정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현지 대학에서 외국어, 인턴십을 진행하며 복수 전공 과정이 인정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인턴십은 중국창만 진행합니다. 현지 학비는 우리 대학 등록금과는 별도로 학생이 우리 대학에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우리 대학이 현지 대학으로 일괄 송금하며 현지 대학 학비만큼 우리 대학에서 장학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은 국내 학생과 동일합니다. 졸업 필수 과목은 해외 현지 대학에서 이수 불가합니다. 따라서 졸업 필수 교과목은 귀국 후 수강해야 하며 출국 전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최종 학점 인정은 파견 교환 유학이 종료된 이후 수강한 과목의 강의 계획서 및 성적표를 가지고 전공 주임 교수님과 상의하에 결정됩니다. 그 결과를 교무처에 학점 인정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점 심의 결과 본교 인정 학점이 부족한 경우 또는 상대 대학 성적표가 늦게 나오는 경우 본교에서의 수학이 연장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 끝으로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추가로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 게시판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과거 선발 요강 및 국제 교류 안내를 살펴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한국전쟁 직후 학생회관에 설립된 도서관은 성공회대학교의 발전과 함께 그 규모와 기능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1993년에는 도서관 단독 건물인 1만 권으로 이전하였고 2000년에는 총면적 4,072인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술정보센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은 23만여 권의 장서, 130여 종의 국내외 연속 간행물,
다수의 멀티미디어 자료, 다양한 전자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서 새로운 자료의 지속적 확보, 학술 정보 시스템이 안정적 구축,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개발, 외부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강화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학습과 연구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앙도서관 출입 및 자료 대출 반납 시 도서관 모바일 앱에 탑재된 모바일 이용증이 필요하며 관내 모든 좌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센터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스스로 학습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교수학습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자기 이해를 통해 대학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학습 컨설팅과 기초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공동체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학습 성과물 공모전 및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프로그램에는 학습 진단 및 컨설팅, 기초학습 역량 강화, 자기주도 공동학습, 학습 성과, 공유 확산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설명드립니다. 사회진출지원센터란 무엇인가요? 학생 여러분의 진로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진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진로 및 취업 창업에 대한 고민 상담과 정보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진출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신청 안내는 어떻게 받나요? 커리어센터 교내 프로그램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수시 진행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프로그램에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진로 및 취업 지원, 및 상담, 취,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 창업, 역량 우수학생 지원, 취, 창업 역량 증진을 위한 경진대회,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졸업생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 창업 공간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10학번 강혜지라고 합니다. 저는 정신과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에 입시 치르시느라 대학 입학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성공회대 오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10학번인지라 일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입학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성공회대에 자부심을 느끼고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사회복지학과의 모토가 있었는데요. 열린지성, 힘찬 도전, 세상을 향해 생동하는 열정 사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에 오셔서 열린 많은 지식들 배워가시고 그리고 힘찬 도전, 친구들도 관계도 그리고 하시고 싶은 다양한 일들 도전해보시고 생동감 넘치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우리 학교 사회복지학과 2003년 입학생 송기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사회자율융합학부 사회복지 전공이 되겠습니다. 저는 졸업 후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하다가 우리 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지금은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게나마 신입생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사람을 공부하시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이전보다 나와 다른 세상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과제들과 일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때 주변에 동기나 선배들 뿐만 아니라 교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대학 생활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생활을 하시며 교수님들과도 좀 친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지식을 전달받는 선생님과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견들을 전해주실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요. 너무 어려워만 마시고 찾아뵙고 좋은 의견을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나 활동이 제한되겠지만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우리 성공의 대학교에 오셔서 즐겁고 알찬 대학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